왜 어떤 감정은 이름조차 붙일 수 없을까요? 이번 14승연의 14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다 느끼셨을 겁니다. 질투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런데 묘하게 우리 감정을 건드리는 그것. 오늘은 백현, 현지, 승용 이 세 사람이 만들어낸 그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의 정체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현지는 X가 둘이라는 걸 알고도 그 복잡한 무대를 스스로 선택했는지.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14화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마치 마지막 부분에 백현님이 이제 현지와 승용 씨 그리고 백현 씨가 이제 삼각관계, 뭐 삼각관계는 아니죠. 다 헤어졌으니까. 하지만 얽히고 얽힌 관계라는 걸 알았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살아가면서 처음 이제 느껴보는 것 같다. 이 감정을 내가 뭐라고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자기도 이제 갸웃갸웃하면서 의아해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백현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질투도 아닌 것 같고 화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이 감정이 뭐지? 저는 이번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느낀 감정이 이 백현님이 느낀 감정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을까. 도대체 이 감정을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될까? 한국어에 없는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는 외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미국으로 치면은 내가 이혼을 했는데 제가 이혼을 했는데 또 이혼한 와이프가 이후에 다른 그 남편이랑 결혼을 했다가 또 헤어졌어.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이제 두 전 남편이 저 엑스 와이프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 뭐 그런 감정이 아닐까 싶은데 도대체 이게 어떤 관계인가? 비록 세 분이 결혼은 안 했지만 이 백현님은 더 이상 이제 현지님께 이제 과거의 추억은 과거의 추억으로 덮어두고 이제 윤영님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기도 하죠. 자, 어떤 감정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화 예고편에서 윤영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백현님하고 현지님이 이렇게 대화하는 건 조금 거시기하다. 물론 그러라고 있는 자리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윤영님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윤영님의 감정도 또 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때까지 나랑 뭐 커플룩도 맞추고 데이트도 하고 서로 진짜 연애할 것처럼 깍지도 끼고 거의 진도 다 뺐는데 뺄 만큼 뺐는데 갑자기 또 X랑 대화를 막 하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저는 두 사람이 잘 될 거라고 보긴 해요. 다만 윤영님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고 또 백현님이 이때 가서 좀 윤영님께 나중에라도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자, 본래대로 돌아가서 그래서 저는 현재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번 화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은 백현님이 현지님을 보는 감정과 또 백현님이 승용님을 보는 감정, 더 나아가서 이 세 사람이 백현과 승용 그리고 현지 이 세 사람이 투닥투닥거리는 거 보면서 또 다른 그 X들이 보고 있는 그 감정 그리고 윤영님이 백현님을 보는 감정과 우리 애가 저희가 이 프로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마 14화의 현지님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나왔죠. 바로 백현님의 감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먼저 해명을 해야 저는 나머지 사람들의 관계가 왜 그렇고 또 왜 현지님은 굳이 이번에서 X가 둘인 거를 알고 밝히고 출연을 했는지 처음에 저는 현지님이 몰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라서 이거는 방송사고 아닌가? 현지님이 아니 상식적으로 X가 두 명인 거를 그렇게 당당하게 깔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까버리더라고요. 역시 왕언니. 역시 우리 왕언니. 네, 센 언니 오브 센 언니다. 센 언니 중에서 역시 센 언니. 제가 왕언니라 붙인 사람들은 다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나는 솔로라고 하는 다른 프로그램의 22기 정숙님. 자, 요분도 왕언니라고 제가 불렀는데, 자, 돌돌싱, 다른 사람은 다 돌싱이었는데, 혼자서 이제 돌돌싱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셔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계신데, 네, 요분도 이제 왕언니였고, 자, 그래서 이 왕언니들의 계보를 아주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원래대로 돌아가 보죠. 자, 그럼 이제 백현님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가?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거는 백현님 말씀하신 대로 질투도 아니에요. 화도 아니에요.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첫 번째로 뭐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입니다. 즉 백현님도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으나 그러나 그것이 백현님의 안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건 확실해 보여요. 자, 두 번째로는 이건 뭐냐면 정리되지 않았음과 플러스 내 안에 있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돼요. 요거를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백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현지 씨와 연애를 했을 때 두 분이 첫사랑이었고 앞에 그 어떤 기억도 없었으며 서로 뭐 다른 이성과 사귄 경험도 없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처음이라고 한다면 그 경험은 오직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순도 100% 순수한 경험이었겠네요. 그쵸? 백현 씨도 실제로도 현지 씨와 계속 투닥투닥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에게 있어서는 첫 기억이었고 굉장히 강렬한 감정이었으며 그리고 미숙했기 때문에 현지 씨와 나는 계속해서 투닥투닥거리고 싸우고 결국 그러한 미숙함으로 인해서 헤어졌다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만에 하나 백현 씨에게 하나의 가정을 해볼게요. 알고 보니까 현지 씨가 나에게 있어서 첫 남자가 아닌 거예요. 첫 연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봅시다. 그때 그 느끼는 감정은 비록 지금은
현지 씨랑 이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나랑 현지랑 서로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으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 이전 연애를 했으니까. 나 이외에 비록 내가 나를 알지 못하기 전이었긴 했지만 나 이외에 그 전에 연애를 했다는 그 감정은 더 이상 두 사람의 관계가 순도 100대 100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자, 이거는 유식님과 민경님도 마찬가지고, 자, 제 형님과, 자, 우리 머릿속이 좀 꽃밭이라 해서 제가 꽃밭이라 보고 있는 윤영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시에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대해서 첫사랑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각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재영님 같은 경우는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백현님과 같은 감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재영님도 지금은 윤영님에 비해서 이제 파이팅 하면서 나중에 거의 친구처럼 우리가 한때 그랬지 우리 각자 열심히 합시다 하면서 거의 미래를 이제 다 털어내는 듯한 모습을 두 사람이 모두 보였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혹은 우진님과 지연님과의 관계도 유사할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제가 앞에서 예시든 백현은 현지가 실제로는 첫사랑이지만 알고 보니까 첫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그 감정인 거고, 지금은 우진님과 지연님 모두 당시에는 서로에 대해서 충실했으나 이제는 아닌,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백이 아니며 순수하지 않다는 감정이 클 거예요. 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백현님의 그 감정은 그런 감정일 겁니다. 첫 번째로 알고 있는 감정이에요. 뭐다? 이후에 현지가 당연히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연애를 했겠지. 그래서 이후에 이제 백현님과 현지님이 서로 그 처음에 성수동에서 대화를 할 때 백현님이 질문에 대해서 너가 이제 해외여행 가는 게 꿈이었잖아고 했을 때 현지님도 말씀하시죠. 사실 나 갔다 왔다고 하고 백현님도 갔다 왔을 거 아니야 다른 남자친구랑 얘기하는 등, 그러니까 이미 서로 첫 인상 인터뷰를 했을 때 처음에 서로 앉아가지고 환승연애 촬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했을 때 해외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등 백현님은 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그 감정을 살아가면서 미처 느끼거나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헤어지고 난 후에는 결국엔 이제 각자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플러스 이거는 알면서도 부정하고 싶었던 감정일 거예요. 근데 지금 백현님은 그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내가 평소에 생각할 이유도 없었고 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 그 백현이 앞에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탁 떨어진 기분일 겁니다. 마치 우진이 이 지연이가 자기가 보고 있는 앞에서 원규 아저씨랑 꽁냥꽁냥 되는 걸 보면서 자신이 부정하고 싶었던, 잊고 싶었던 그 현실이 매일매일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백현 씨의 입장에서는요, 잊고 있거나 부정하고 싶었던, 어쩌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일 거예요. 근데 우진과 차이가 뭐냐면요, 우진은 아직 그 소용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정하고 싶어 한다면 백현은 조금 달라요. 백현은 그 단계는 지났고 이제 나도 그냥 윤영한테 갈 거야, 나는 더 이상 현지한테 미련이 없어 라고 하면서 방향을 튼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부정의 감도가 상당히 덜하거나 없고, 그 부정이 이제는 뭔가 내가 예상치 못한 무엇인가가 내 안에 내가 숨겨왔던 뭔가가 뿅 하고 나타난 그 느낌일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처음에 서로가 연애에 대해서 연애를 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백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밖에 없었던 순수한 순간들이 있다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예시를 들면서. 근데 그 경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비록 현지가 방송상에서는 나한테 계속 울고불고 뭐 하니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뭐라 하지만 실제로는 현지의 마음속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즉 승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순간일 거예요. 즉 여기 백현 씨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질투도 화도 아닌, 나랑 현지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백이었던 순간이 있었어. 근데 환승연애에 와보니까 그 백이 아니었네라고 하면서 처음에 부정했을 때는 질투와 화였을 겁니다. 승용 씨가 등장하기 전에 막 현지가 울고불고 하기도 하고 백현 씨도 뭐 그 현지 씨한테 뭐 더러운 여자니 뭐니 하면서 서로 투닥투닥 거렸을 때는 그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현지 씨가 나 외에 승용 씨랑 투닥투닥거리고 내가 없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제3자들 간의 관계 속에 뭔가가 펼쳐지고 있네? 그리고 그 당시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또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백이었네? 즉 뭐냐면 이제는 백현 씨도 과거의 자신의 추억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백현 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보니까 이 현지가 보통이 아니네. 얘도 왕호니까네. 그러면 어쩌면 나랑 연애를 했을 때도 어쩌면 현지는 100대 100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100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친구는 어쩌면 80이 아니었을까? 마치 4화 때인가 5화 때 백현 씨가 말한 것처럼 친구가 새우 까주는데 그걸 옆에서 낼름낼름 받아먹고 있는 그 모습을 백현 씨는 은연중에 부정했기에 분노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를 거예요. 이러한 현지 씨가 승용 씨와 이제 투닥투닥거리는 걸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추억이 아니네. 이제는 어쩌면 나는 현지가 내 친구가 까주는 그 새우를 낼름낼름 받아먹는 걸 보면서 야 너도 백이어야지 왜 백이어야 돼? 라고 하면서 고집을 빡빡 뿌리면서 서로 더러운 여자니 뭐니 비난을 막 하면서 은근히 유식과 현지가 잘 되는 걸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이 환승연애의 초반부의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백현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어쩌면 현지는 처음부터 80이었을지도 모른다.
플러스 이제는 백현은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요. 자기의 추억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나도 지금 이렇게 윤영 씨와 잘 되는 걸 놓고 보면은 어쩌면 나도 백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즉 각자 모두가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이성화하는 부분을 깨버리고 어쩌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느끼고 있는 백현의 감정은 그럴 것 같아요. 즉 지금 이 승용과 현지가 투닥투닥거리는 걸 보면서 제가 백현이라면 어쩌면 처음부터 현지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 어쩌면 우리 연애는 처음부터 헤어질 운명일 수도 있어.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 즉 어쩌면 처음부터 나와 현지와의 관계는 100대 100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현지가 50이고 내가 60일 수도 있고 첫 사랑이라서 거기에 내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는데 조금씩 그 의미를 백현도 자기도 모르게 날려버리는 그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현지 또한 지금 현재 한창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현지 씨 입장에서는 나는 100이었고 나랑 백현의 관계도 100이었어. 근데 너 백현 왜 이제 와서 너 윤영 씨 꽃반이한테 가는 거야? 내 마음속에 순수했던 그 기억을 네가 지금 눈앞에서 생생하게 그 기억을 자꾸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놔버릴 수가 없어. 왜냐면 당시에 나와 너는 100대 100이었으니까. 우리 그때 순수했잖아 라고 하지만 이제 백현 씨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승용이 형은 뭔데? 라고 해버리는 순간 현지 씨는 점점점 그렇네. 맞아. 그때는 100이었을지도 모르지. 근데 우리는 아니네. 우린 이미 헤어졌고 승용 씨도 마찬가지로 나도 승용 씨랑 헤어졌고 서로 완벽하게 100대 100으로 사랑하는 경험이 처음부터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지금 나이가 들고 이런저런 사회 경험을 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돌아보니까 어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이 겪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는 80대 80을 사랑한 게 아니었을까? 나머지 20에 꼭 상대를 보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백현 씨가 느끼고 있는 이건 질투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이거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다라고에 대한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감정은요,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꼭 해야 돼요. 왜냐? 제 아이디가 이제 정신분석 매니아니까 우리 정신분석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정신분석의 유명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껄끄러워할 수도 있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혹은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엘렉트라 컴플렉스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뭐 그렇게 막 이상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 보편 안에 있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예를 들면 이제 아들이 엄마를 사랑하고 아들도 엄마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라캉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아버지가 개입함으로써 아들 입장에서는 나랑 엄마가 이자 관계, 즉 하나가 합일된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랑 엄마랑 서로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는 아빠가 있네? 알고 보니까 엄마는 나를 아들로서만 대하는 거고 실제로 엄마가 사랑하는 대상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네라고 하면서 엄청난 충격이 다들어요. 이 100과 100의 이 관계가 깨지면서 오는 그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서 인간은 상징계라고 하는 현실로 내던져지게 됩니다. 즉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이 눈앞에 딱 펼쳐진 거예요. 그 전만 해도 이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1대1, 즉 완벽한 이자관계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단어로 하나된 합일된 관계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버지의 존재, 즉 법과 질서, 언어. 아들아 저기 가. 엄마는 내 거야. 너도 가서 언젠가는 커서 너만의 여자를 찾을 수가 있겠지. 엄마한테 가지 말고 저 빨리 가. 해서 내쳐버리는 거죠.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와 같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100대 100의 관계가 깨지는 이 관계가 성립을 해야지 인간은 상징계라고 하는 현실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아들은 이제 고민하는 거죠. 나랑 엄마랑 100대 100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이거는 영원히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건 다시 회복이 안 되네. 그럼 나도 100은 아니더라도 나만의 여자를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방황하면서 자신의 짝을 찾아 나서고 또 짝을 만나고 나서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미지의 그 결여, 이거를 이제 오브젝트 R라고 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로 라캉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녀가 남아요. 그 자녀가 이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그 관계에 의미를 부여해요. 이상한 말이죠. 결여가 불완전함이 그 관계를 완전하게 만드는. 즉 아들은 결국 자신만의 짝을 찾아나서 찢고 볶고 싸우면서 결혼하면서 살다 갑니다. 그 말을 이제 라캉이 좀 어렵게 표현한 거죠. 제가 느끼고 있는 백현과 현지 그리고 백현과 그 승용과 현지의 관계도 유사합니다. 각자가 연애를 하면서 각자가 서로 연애를 하면서 처음에는 100대 100이야. 다시 옛날에 각자가 잃어버렸던 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된 무의식적인 상징적인 아버지와 하나된 그 경험이 깨지게 되면서 현지도 이제 세상 속으로 내던져지는 거죠. 뿅 하고 내던지는 거고 백현도 마찬가지로 무의식적으로 뿅 하고 내던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분석에서는 이 과정을 거쳐요. 예외적으로 뭐 정신증이라든가 좀 다른 게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밀어두고, 그렇게 해서 다시 두 사람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연애를 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100대 100에 다시 그 하나될 합일된 관계를 반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했다가 그 기대가 뿅 하고 깨진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각자 무의식적으로는 부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이잖아요. 더 이상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나도 저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한때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 경험에서 더 이상 우리가 그 경험 속으로 회귀할 수 없다는 거는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일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부정을 하다가 환승연애에서 그걸 다시 꺼내 놓으면서 찌지고 볶고 싸우다가 백현도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냐면요, 지금 우진 씨나 술고래, 제가 이제 별명을 술고래라고 붙였는데 이거는 1화 때 잠깐 나온 그 장면에 의해서 이제 술고래라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이게 농담이니까 뭐 너무 진지하게 봐야 되지 마세요. 어쨌든 이 지연 씨랑 이 오진 씨랑 지금은 서로가 각자 갖고 있는 그 과거의 추억들을 10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백현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당시에 처음에 100대 100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그 추억도 실제로는 완벽한 게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왜냐하면 잘 보니까 이 현지가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네. 그 위에 승용이 형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각자만의 추억이 또 있네? 잘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현지가 그 당시의 기억을 100이라고 생각했다면 나 위에 다른 사람을 안 만나지 않았을까? 혹은 그 경험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머릿속에 했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잘 보니까 현지 씨는 어쩌면 내가 처음부터 100이 아니었기에 지금도 승용 씨와 현지 씨가 투닥투닥거리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즉 뭐냐면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현 씨는 자기의 과거에 현지 씨와 했었던 그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는 정말 새로운 감정일 거예요. 되게 이상한 말이죠. 아니 정신분석 왜냐님 그게 가능합니까? 이미 과거는 정해져 있고 현재는 어쩔 수 이제 달라졌다 하지만 과거에 그 각자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충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100대 100이 아닌가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거는 과거 그 사실이고요. 과거 그 사실은 변하지 않으나 인간은 그 과거 그 사실에 대해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 백현은 한 단계 다른 출연자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원규 씨랑 제가 이제 처음엔 투페이스라고 별명 붙였다가 지금은 이제 빛나, 최빛나라고 이름 붙인 그 악역 전문 배우의 최빛나의 그 별명 붙인 이제 최지은 씨랑 이 두 사람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어떤 관계냐면요, 각자 서로에 대해서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연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규 씨한테. 이렇게 달콤한 연애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다니 난 몰랐는데 하면서 지금 막 꼽을 주고, 원규 씨도 이제 서로 꼽을 주고, 너는 뭐 그렇게 꼬시고 다니냐 하면서 막 꼽을 주고, 그 관계가 있긴 하지만 두 사람이 투닥거릴 수 있는 원동력은 과거의 기억이 여전히 100이고 그 기억만큼 현재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고 있는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백현 씨는 이제 좀 더 다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처음부터 100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지금 시점에서 와보니까 단순히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미숙해서 뭐 상처를 줬다 그런 개념이 아닌,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 깨진 단추는 아니었을까? 어쩌면 불완전하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깨진 단추는 아니었을까? 내가 첫 연애라서 너무 의미부여를 했을 뿐 실제로 현지 씨는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나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을 만나는 등 이거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연애 중 내 삶 중 일부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이전에는 각자가 첫 연애,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경험에 강렬한 의미부여를 했다면 이제는 그 의미부여가 조금씩 축소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원규 씨나 지연 씨 혹은 우진 씨나 지연 씨 등 다른 커플들과의 다른 X들과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백현 씨는 조금씩 이제 애도의 끝을 향해 전 다가가고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 과거의 경험을 붙잡고 내가 토해낼 수 있는 만큼 거의 다 토해낸 상황이에요. 비록 이제 15화 때 이제 백현 씨랑 현지 씨랑 투닥투닥거리는 장면이 나오긴 해요. 네, 이렇게 투닥투닥거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또 이 장면을 좀 다르게 봐요. 이거는 현지 씨가 지금 백현 씨를 못 놓고 있다고 저는 봐요. 아직 현지 씨는 서로 다른 그 과거의 경험들에 휩싸여서 두 개를 지금 한꺼번에 정리하려니까 이제 과부하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서로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이 관계가 역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그거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승용 씨한테 할 말을 백현 씨한테 할 수도 있고 백현 씨한테 할 말을 승용 씨한테 할 수도 있고, 현지 씨의 무의식 속에는 이 백현과 승용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씨가 지금 거의 폭주 상태지, 그리고 승용 씨도 마찬가지로 폭주 상태지, 백현 씨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소용돌이 거의 끝무렵에 다다랐다? 현지가 나를 붙잡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저는 백현이 현지한테 회귀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꽃반요, 즉 윤영 씨 입장은 다르겠죠. 지금 내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머리끄댕이를 딱 붙잡을 것 같긴 한데, 자, 그거는 이제 윤영 씨의 입장인 거고, 저는 현지 씨가 백현 씨를 놓지 못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과거에 있는 과거의 백현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이제 백현 씨의 감정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딱 오늘 길다. 길고 복잡하고,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렵게 설명 안 하면 이걸 설명을 못 드려요. 좀 죄송해서 마저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거죠. 뭐냐면 두 번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겁니다. 뭐냐면요. 도대체 현진이 X가 둘인 거를 왜 밝힌 걸까? 저는 아직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서로 그냥 X 한 명만 놓고 보는 게 저는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정이 아직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현지 씨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물론 지금 패널들은, MC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MC들은 이제 이 세 명이 이제 투닥투닥거리는 장면을 보면서 이거 뭐 사전에 다 동의한 거죠? 맞죠? 하면서 이제 논란을 어떻게든 종식시키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게 오히려 더 함정이라고 보거든요. 더 치명적이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몰랐으면 현지는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승용 씨가 나오고 승용 씨의 또 다른 X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식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제 포크가 14개다. 예, 그래서 새로운 출연진들이 계속 나오면 방어가 돼요. 알고 보니까 승용이랑 현지랑 X야. 예, 알고 보니까 이래. 승용 씨도 이제 2명인 거죠, X가. 그렇게 되면은 현지 씨가 방어가 되는데, 이게 사전에 동의를 했다는 거는요. 현지 씨도 언론에 타가지고 이제 방송에 타가지고 본인이 이 모든 관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즉 사전에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다. 인지가 됐다. 그러면 밖에 나가지고 호텔에 들어가기 싫니, 뭐 X 공개 시간이 싫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본인이 각오를 했는데 왜 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현지는 자신의 X가 둘인 거를 알면서도 왜 세 명이 모두 방송에 나오는 거를 동의했냐는 거죠. 이거는 저는 좀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지가 순수한 마음으로 여기에 나온 것 같지가 않다. 이분은 이제 제가 왕언니라 표현하잖아요. 보통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는 거 보면은 백현아이랑 투닥투닥거리는 것도 그렇고, 이후에 승용이랑 투닥투닥거리고, 또 이후에 인터뷰하면서 서로 기싸움하고 마지막 가가지고 이 장면이죠. 내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마지막에 뭐 서로 예측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투닥거리는 거 보면은 이 현지 씨도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이거를 언론에 깔 수 있다는 거. 내가 X가 둘이면 분명히 시청자들 중에 한 명의 댓글처럼 시집 다 가다 쟤 어떡하냐라고 하는 건데, 본인이 그럼 자청해서 이제 다 깐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대답이긴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현재 씨가 인플루언서를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닐까 의심을 하고 있어요. 화제거리가 됐고, 어쨌든 환승연애가 이렇게까지 커진 데는, 많은 사람들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게 된 데는 현지 씨의 역할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즉 그녀는 잃을 건 잃고 얻을 건 얻자, 그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닐까 의심을 해요. 왜냐면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현지 씨가 호텔에 들어가기 전, 나 호텔 들어가기 싫다고 유식님께 이제 징징거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충분히 현지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약간 법학적 용어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함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하면서 지르는 거. 미필적 고의란 말이 있거든요. 저는 현지 씨의 미필적 고의를 강력하게 의심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외에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히 그는 사전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 이번에 그냥 백현실에만 나오려고 하면 끝날 문제예요. 근데 굳이 이 세 명을 언급했고 본인이 2명의 X를 다 방송에 꽂아 넣는 걸 동의했다? 저는 이거는 현지 씨가 정말 두 사람과 잘 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는지,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는지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백현 씨의 뭐 그 X룸에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이런 부분은 진심이긴 해요. 그건 정말 진정으로 나온 반응이고, 두 사람의 연애 자체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진 않습니다. 정말 승용 씨와 현지 씨, 그리고 승용 씨와 백현 씨는 뭐 이런 다른 목적이 아닌 정말 순수하게 연애를 했다고 저는 보여지지만, 그거는 그거고 이 방송에 나온 목적은 다르게 들어가야죠. 이거는 이제부터는 저도 옹호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비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본인이 욕먹을 거 알고 나왔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뭐 그래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누군가는 이거 관계가 이거 너무 복잡한데? 라고 비판이나 비난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현지 씨를 의문스럽게 쳐다볼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알면서 충분히 그걸 감수하고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뭔가 얻는 게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 화에서 제가 리뷰를 올리니까 이제 시청자분, 탐정분 현주 씨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제 다른 그 X들을 세워놓고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미리 보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하는데, 우선 제가 너무 죄송하게요. 저는 딱 그 본방만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 풀리고 있는 그 미리 보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뭐 현주 씨가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놓쳐가지고 좀 죄송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그 전편 기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예고편에서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왜 현지 씨랑 이제 그 두 X인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 화에 보니까 백현 씨는 이제 몰랐던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또 이 퍼즐이 맞춰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X는 공개 후에 대화하는 거는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현지 씨에 대해서 지현 씨를 저는 처음에는 약간 좀 그런 의도로 봤다가 지금 지현 씨는 좀 지금 다시 진심 모드. 물론 그가 지현님이 맹구 즉 유신에게 초반에 접근하는 모습도 그렇고 너무 이게 전략적이거든요. 그 승용 씨한테 다가가는 부분도 그렇고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 자칫하면 이거 고의적으로 꼬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그 승용 씨한테도 일부러 뭐 금류 드립 치고 이런 거 잘 진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거 자꾸 전문직 꼬시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오래 연기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메소드 연기의 반대는 이제 계획적 연기. 즉 모든 감정이나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들어가는 연기가 있어요. 그 연기에 너무 이제 젖어들어서 본인도 모르게 이제 인이 박혀버린 게 아닐까. 최대한 저는 굳이 옹호를 하자면 그렇게 좀 옹호를 하고 싶고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저는 현지님에 대해서 굳이 이걸 알면서도 X가 둘인 거를 알면서도 양 이제 허리에 두 X를 끼고 나왔다? 조금 이거는 의심될 만하다. 이거는 조금 순수하게 보기가 어렵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승용 씨에 대해서 제가 첫 등장 때 거의 저만 리뷰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쎄하다. 그는 위험하면서도 안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준에서 저는 그 생각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위험하면서도 안전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조금씩 그가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보는지를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승용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 위해선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 그죠, 모습들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자, 그래서 13화랑 14화 때 승용님이 나온 주요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왜 그가 위험하면서도 안전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승용 씨가 등장을 하셔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전 여자친구인 그 X인 이제 현진님을 보면서 이제 속이 상하고 내심 기대를 했다고 하는 등 언뜻 보기에는 그냥 그렇네, 그럴 수 있지 라는 반응을 해요. 근데 제가 리스키하다고 본 이유가 뭐냐면요. 승용 씨는요, 다른 출연자들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는 자기 감정이 솔직한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악기라고 욕을 먹었던 우진 씨라든가 맹구라고 제가 별명 붙인 귀여운 유식님. 자, 그리고 뭐 악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지연이가 투닥투닥거리고 있는 원규님. 심지어는 백현님까지 포함해서 백현님은 조금 다른 이유로 제가 우울이라는 별명 붙였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남자들의 특징은요. 바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다는 겁니다. 자, 가령 백현님 예로 들까요? 유신님한테 더러운 여자, 현진 더러운 여자 같은 이제 발언을 함으로써 자기가 현진에 대해 미련이 있다는 거를 좀 꼬인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시청자나 탐정님들한테는 좀 불편한 방식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어쨌든 그는 자신의 불편함을 상대이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백현님은 솔직해요. 어느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이래서 내가 그렇고 저렇다라고 하면서 이후에 그 현진인가 이제 할 때도 그 파라 땐가 칠화 때 이제 하루 종일 밤새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백현님은 솔직하게 말하죠. 이러이러해서 나는 더 이상 너랑 잘 될 수가 없어. 나는 호감인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등 솔직한 모습을 보여요. 이는 유신님도 마찬가지. 요걸 이제 파라 땐가 칠화 때 이 민경님한테 너무 매몰차게 굴고 이 민경님이 이제 실핏줄이 털 정도로 너무 몰아붙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좀 욕을 한창 먹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표현을 안 하면 모르니까. 근데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승용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많이 약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즉 승용님은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평온한 사람이에요. 자, 가령 승용님이 순간적으로 현진님과 엑스룸에 이제 그 성수동에서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대화를 하시면서 짓는 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현진님이 뭔가 자신의 말에 어긋날 때, 자신이 원하는 바로 대답하지 않을 때 인상을 찌푸리거나 약간 입술을 콱 깨물면서 뭐 노려본다거나 혹은 이후에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일본에서 X가 이제 밝혀지잖아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승용님이 머리를 막 이제 쓸어내리면서 스트레스 반응을 강렬하게 보입니다. 네, 그런 이제 현지와 백현의 대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극도로 긴장을 하거나 노려본다는 표정을 짓는다거나 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독 감정적인 통제하는 부분이 약해요. 저도 되게 감정 통제를 못해요. 저도 굉장히 이제 많이 싸우는 편인데 그러니까 저와 차이가 뭐냐면 저는 그냥 이들이 박아버리거든요. 되게 안 좋은 습관인데 저도 그래서 인간관계가 썩 좋지가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근데 승건이 같은 경우는 되게 잘 참고 겉으로 봤을 때는 유해요. 근데 속으로는 그 감정들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억눌러 왔을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가 혹시 궁금하신 분은 14화 때 장면 다시 한번 보시면 승용님이 머리를 막 만지거나 막 머리를 쥐어뜯는다거나 특히 그는 스트레스 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이제 위아래로 막 넘기거나 혹은 양옆으로 머리를 누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요. 그러니까 억누른다는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기 안에 뭔가 올라올 때마다 분노라든가 계속 쌓여왔던 어떤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억눌러요. 그 감정을 소화하거나 아니면 백현 씨처럼 그냥 쏴붙이거나 유신처럼 그냥 깽판을 치거나 그러면 어쨌든 뱉어버리고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고 있는 승용 씨는 굉장히 어떤 강렬한 철가면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철가면 속에 자기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그 철가면 너머로 자기 감정이 표현되지 않게 겉으로는 웃고 있고 평온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강렬한 감정을 숨기고 있다고 저는 보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승용 씨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우리가 그가 예측 반응하고 그가 통제 가능한 부분으로만, 즉 그의 이면을 들추지 않으면 그는 굉장히 안전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 그가 자신의 통제를 잃고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가 추측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추측에 대한 근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가 무조건 괴물이라는 게 아니에요.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승용 씨도 나름대로 어떤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이죠. 의대를 누가 함부로 갑니까? 전문직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스트레스도 심하고 책임도 되게 심한 직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이제 가까운 분 중에 이 내과 의사신 분이 있어요. 그 내시경을 하시는데, 내시경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잘못 한번 그 내시경 잘못 찌르면 그냥 구멍 나가지고 바로 이제 출혈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이분들이 훈련을 받았다지만 매일매일 그 환자의 똥오줌 보고 맨날 입속 들여다보고 아픈 소리 듣고 또 이상한 환자들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런 환자들 계속 상대하다 보면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진짜 놀란 게 뭐냐면, 대형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가운 입고 담배 피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맨날 우리 보고 담배 끊으라, 술을 하지 마라, 건강하게 살아라, 운동해라 하지만, 본인들은 제일 어떻게 보면 남들에겐 그렇게 얘기하지만 본인들은 못하는, 비록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제 지위를 받고 대접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스트레스나 고통도 어마어마한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승용 씨 그런 부분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위험하다는 게 진짜 뭐 사이코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의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전체적인 환경을, 어떤 상황들을 조합하면은 그가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현지가 예를 들어서 나는 어쨌든 뭐 우리가 헤어졌니 뭐니라고 하는 등, 순간적으로 현지가 어떤 그 승용님과 함께 성수동에서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처음에는 이제 승용과 현지님이 좋은 추억을 얘기하다가 나중에 갈수록 이제 승용님과 이제 현지님이 갈라서게 된 원인이 나오죠. 승용님은 예측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는 예측이 불가능해. 그 현지님은 또 반대로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당신도 똑같지 않냐고 하면서 막 몰아붙일 때, 그때 승용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스트레스 반응을 막 보이면서 머리를 막 쥐어뜯고 옆으로 누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특정한 순간에 현지님이 승용에게 역으로 싸붙일 때, 오빠는 해방감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나는 오빠가 많이 미웠다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양옆을 꾹 누르는 제스처가 나오거나, 혹은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옆으로 딱 내밀면서 약간 가짜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등, 그런 동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민경 씨가 약간 처음에 원규 씨나 혹은 조금 뭐 배울 수 있는 남자, 그럼 민경 씨가 왜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남자를 택했는지 저는 뭐 알 수가 없죠. 민경 씨는 어쨌든 전문직이라고 명확하게 말한 적은 없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리뷰를 했을 때 어떤 경향성이 있어요. 그렇게 배울 점이 많은 남자다 하면은 전문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말씀을 그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문직을 욕망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상대편 남자가 의사나 그런 게 나쁜 게 아니지. 그건 다 사람의 자유이고, 각 개인은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자유가 있지만, 근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왜 전문직들이 그렇게 높게 대우를 받고 있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해를 해야 저는 만나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승용 씨는 정말 극도의 이 스트레스에 늘 시달리고 있고, 그 스트레스를 풀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억누르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완벽하게 겉모습을 다듬음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강박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게 빵 하고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정말 그때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른 어느 분도 말씀하지 않은, 그는 속에 활화산 같은 뭔가가 있다, 굉장히 안전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의 이면을 함부로 들춰보려고 할 경우 그는 극도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가 사이코패스라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저는 이제 승용 씨를 보면서 약간 이 영화가 떠오르긴 했어요. 훤칠하고 잘생긴 외모, 어떤 완벽한 듯한 모습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를 수가 있는 이 영화가 떠오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승용 씨가 사이코라든가 정신병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을 통제하고 그것을 순간적으로 언뜻 드러나는 그의 표정에서, 그 통제가 풀렸을 때 나오고 있는 순간적인 표정들이라든가 어떤 신체 언어들은 조금은 쎄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맥락은 비슷해요. 절대 저는 그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후에 이제 일본 여행에서 지현님과 얘기를 할 때, 지현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현지 일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승용이 자기도 모르게 아까 설명드렸던 양옆 꾹 누르기가 나옵니다. 양옆 꾹 누르기를 하면서 아 정말이라고 그런 현지를 말하고 있는 지현의 말에 동감을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특유의 제스처가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혹은 이제 머리를 막 털면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또 일본 여행에서 이제 지현이가 대화를 할 때, 지현님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학을 보내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재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승용님은 납득을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성과가 나오니까라고 하면서 미묘하게 그는 어떤
네, 성과 중심, 성취 이런 쪽으로 미묘하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점점 승용 씨는 지연 씨가 하고 있는 얘기를 납득을 못할 것 같아요. 즉 지연 씨는 계속해서 지금 같은 그 수레바퀴를 걷고 있는 거예요. 원규 씨도 비슷했잖아요. 원규 씨도 그래도 지금 이제 나이대가 있고 우리가 결혼하려면 너가 이제 직업도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뭔가를 있어야지 하면서 막 갈구고, 또 지연 씨는 원규 씨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서 답답해하는 등 서로 이제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죠. 문제는 지금 지현 씨가 또다시 선택한 사람 또한 결국에는 자꾸 원규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 이제 승용 씨를 또 택해버렸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원규와 승용 모두, 원규 씨도 마찬가지로 극도로 현실적이죠. 내가 뭐 다른 사람은, 내 아는 사람들은 여자 쪽에서 뭐 한의원을 하나 차려온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등 닮은 부분이 은근히 많아요. 차이가 있다면 원규는 억누르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원규도 있고 승용 씨도 둘 다 있죠. 둘 다 지금 억누르는 방향인데, 원규 씨는 그나마 그 억누르는 부분들을 나름의 방법으로 해소를 하려고 한다면, 제가 느끼고 있는 승용 씨는 무자비하게 그냥 자기 안에 때려넣는 느낌? 동시에 그것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억누르고 네, 억누르고 억누르다가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져버릴 것 같은, 미묘하게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지현님하고 승용님이 이제 숙소에 딱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승용 씨는 지연이한테 별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지연님이 이거 귀신의 집 또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농담을 딱 던집니다. 이제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때 승용 씨는 그렇구나 하면서 자기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즉 이미 이제 승용 씨는 지현 씨에 대해서 X를 친 것 같고, 자 이후에 이제 X 공개 장면에서 승용 씨가 상당히 좀 많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조금 많이 달라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막 울거나 불거나, 특히 원규 씨도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규 씨가 정신적으로, 저는 처음에는 야망이라 해서 자기 여자친구를 갖고 가지고 뭐 한의원 차리니 뭐니 저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 했는데, 이후에 원규 씨의 그런 여러 가지 좀 유한 모습들도, 울기도 하고 눈물도 빨개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인간적인 부분을 많이 느꼈다면, 물론 저도 이제 승용 씨를 보면서 인간이고 나랑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이제 사람이라는 걸 느끼지만, 그러나 그가 뭔가 불안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강렬한 분노를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농축해왔고 삭혀왔고 참아왔으며 통제에 응해왔고, 제가 수많이 보았던 그 전문직들의 그 모습들, 겉으로는 우아한 양복을 입고 있으나 뭔가 만날 때는 위태위태한 그런 느낌들을 늘 받곤 했는데, 승용 씨에게서도 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는 어떻게 보면 참 저랑 다르지 않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참 불쌍하고 가련하고 이해받지 못하며 서글픈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살고 싶은 대로 깽판 치면서 살고 있긴 한데, 그렇지 않고 어떤 자신의 의무라든가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은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승용 씨를 보면서 의사다, 우와 막 이런 느낌보다는,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참고 포기하고 버려야 했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좀 많이 가련함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승용 씨에게는 되게 기분 나쁠 수가 있겠지만, 동시에 저의 모습도 보기도 했고요. 자, 어쨌든 이제 승용 씨는 이런 다양한 이제 표정들을 지으면서 극도로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통제에서 벗어난 걸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감정들이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를 지배하고 폭발하고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승용 씨는 꿈을 꿀 때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꿈, 막 폭발하는 꿈, 저도 그런 꿈을 꾼 적이 많거든요. 갑자기 막 아파트 전체가 막 무너진다거나 막 산이 무너진다거나 그런 꿈을 많이 꿨었는데, 어쩌면 그가 그런 꿈을 꾸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지랑 승용이 성수동에서 틀어진 이유가 승용님이 한마디를 잘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어쨌든 뭐 헤어지고 나서 해방감을 느꼈다. 그래서 현지가 그 말에 대해서 삔또가 이제 급격히 상하고, 또 그렇게 현지도 이제 말로 갈고 뭐 오빠가 미웠다 못다 하면서, 또 승용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특유의 빡친 표정들을 계속해서 짓게 되고, 그걸 또 삼기 위해서 머리를 양옆으로 막 누르는 이제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 등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왜 승용 씨는 해방감이나 느꼈느냐? 제가 이거를 마지막에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하고 동영상을 마칠 건데요. 제가 이때까지 늘 얘기하면서 승용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승용이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통제하고 억누르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 안에 마치 괴물처럼 통제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느낄 것 같고, 끊임없이 그거를 머리를 양쪽을 짓눌러 온 것처럼 끊임없이 그거를 어떻게든 감싸고 옥죄는, 즉 만화 베르세르크에서 주인공 가츠가 이와 같은 이제 검은 짐승을 마음속에 늘 통제를 하면서 살거든요. 이 검은 짐승이 때로는 주인공 가츠에게 엄청난 힘을 줘요. 모든 것들 진짜 다 파괴하고 부수고 내가 이전에 넘을 수 없는 적을 넘게 해주는데, 근데 가츠가 조금이라도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이 괴물이 그 파괴 본능에 의해서 자기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다 이제 다 뭉개버려요. 가츠에게 달린 거예요. 그렇죠? 이 괴물을 어떻게 쓰느냐, 양날의 검인 거죠. 저는 이제 승용을 보면서 가츠의 삶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느끼기도 했어요. 그 안에 이때까지는 그가 잘 통제를 해오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더 이상 통제를 할 수가 없다고 느낄 때, 정말 허무한 순간에, 아주 사소한 순간에
그냥 툭 하고 누가 농담을 던졌거나 뭔가 승용 씨의 뭔가를 건드린 순간이었을 때 승용 씨가 폭발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도 들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승용 씨의 그런 해방감이라는 거는 왜 그 단어를 던졌냐면 어쩌면 그가 그토록 원했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현지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이 검은 짐승에서처럼 네, 승용 씨는 해방감을 계속해서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용 씨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뭐 그걸 짐승이라 표현할 수 있겠고 감정이라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걸 억누러 오면서도 동시에 한계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현지와의 이별을 통해서 오히려 해방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현지랑 내가 헤어져서 아유 저 꼴사나운 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내가 현지라고 하는 나를 약간 옥죄고 자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뭔가를 보면서 오히려 더 통제를 해야 되고 내가 더 현지를 예측 가능한 수준까지 눌러와야 했고 동시에 그런 타인을 누르면서 자기를 눌러오는 그 과정을 반복했다가 더 이상 그걸 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헤어지는 순간 나만 통제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상대적인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느꼈었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 어쩌면 지금 승용 씨가 평생에 걸쳐서 헤매고 있는 거는 이 해방감이지 않을까. 근데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역으로 내가 뭔가를 억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해방감을 통해서 더 이상 내가 해방감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반복이 돼요. 내가 계속 뭔가를 억누르다가 해방감을 느끼고 이번에는 다시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서 다시 억누르고 그쵸? 이렇게 도돌이표를 계속하는 그 길을 승용 씨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승용 씨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이제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네,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하지만 승용 씨는 확실히 남들보다 더 많은 어떤 보이지 않는 인생의 짐을 짊어온 것은 아닐까. 많은 연애 프로를 리뷰하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또 저의 인생과 많이 닮았다고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쩌면 승용 씨보다 더 많은 것들을 통제하고 억누르고 그러다 어느 순간 빵 터져서 이제 주변 사람들 막 공격하고 좀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왜 승용 씨와 현지 씨가 왜 이렇게 한따까리를 했는지 더 나아가서 백현 씨의 그 입장을 통해서 네, 어떻게 이 승용 씨와 현지 씨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는지 또 왜 현지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에 나왔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현지와 네, 승용 씨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두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잘 되긴 힘들 것 같아요. 네, 다만 저는 이 환승연애에 출연하고 자신의 예전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한 가지 더 얻고 꼭 얻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뭔가 조금 자기 안에 있는 뭔가가 좀 편해지는 경험을 하고 나가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기대도 하고 또 그렇게 기원도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우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좀 제 방송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문득 떨어진 생각이 있으시면 뭐 댓글로 달아보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여러분들의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